오늘 제목이 R&E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R&E는 이제 영어 약자인데 Research and Education의 약자입니다. 리서치를 하고 에듀케이션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나 주제를 하나 건져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연구 활동을 한 다음에 끝이 아니라 반드시 결과물, 탐구 보고서나 소논문을 쓰는 작업을 우리가 R&E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기 초에 이제 총회도 가보셨을 거고 뭐 반모임도 가셨을 거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혹시 학교에서 R&E에 대한 얘기를 좀 한 학교가 있나요? 중학교에서? 총회나 학교에서? 없으시죠? 자율동아리라는 얘기는 혹시 들으셨나요? 자율동아리는 분명히 공문이 왔을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놓치셨을 가능성도 있는데 자율동아리 모집 공문은 무조건 모든 학교에 거의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 R&E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전체적인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로 생기부를 내셨다고 했고요. 몇 분 학부모님 제외하고 그 생기부를 저희가 분석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생기부 내용, 이화여고의 어떤 선생님이고 진로 희망은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다. 수상 경력, 자율활동, 동아리 진로, 봉사, 세부 능력 활동, 독서 활동, 담임, 종합 의견까지 이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학교별로 저희가 다 걷어서 이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 검정 색깔 글씨는 이제 1학년 애들이 1학년밖에 없죠 지금 기재사항이 당연히 2학년 이제 시작했으니까 1학년 기재사항에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율활동 1학년 다양한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배우고 익힘 어떻게 보이세요? 잘 써줬구만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자, 그리고 2학기 학교 급식 도우미 공평한 배식과 뒷정리를 잘함. 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저희 평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가, 학급 회장까지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활동 사항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활동을 통한 리더십과 변화한 학급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 구체적인 사례와 구체적인 어떤 성과와 이런 내용들이 없이 되게 둘이 뭉실하게 적극적으로 참여. 너무 참여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여해서 뭐 어쨌다고. 참여해서 우리 학급에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변화된 모습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쭉 평가를 해서 되게 재밌는 것은 학교마다 너무 다르고 또 담임 선생님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굉장히 복불복으로 달라질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학생의 성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생이 어필을 하지 않는 애들이 많잖아요. 너무 조용하고 수행평가라든가 발표라든가 이런 거에 참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은 절대로 잘 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을 했고 그래서 생기부를 나이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띄는 것까지도 사실은 좀 고비인 학부모님들 많이 계세요. 복잡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담임도 인증받고 이렇게 출력하고 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던데 뽑아서 봤는데 도는 거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별로 없으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석표, 활동계획표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저 진단표를 가지시고 가장 이상적인 학부모님들의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저걸 딱 보셨어요. 저걸 보시고 나서 이제 2학년이 됐으니까 담임 선생님 상담 기간이 3월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총회도 있었고 저도 이제 갔다 왔어요. 저희 아이 담임 선생님 뵙고 인사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학기 초에 선생님 상담 가서 하실 말씀 없죠. 선생님 우리 애 잘 알지도 못하시고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우리 애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름이랑 얼굴 매칭도 잘 안 되시는 것 같고 성향도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고 그냥 20-30분이라는 시간들이 되게 의미 없게 조금 간다는 느낌도 사실 받았는데 생기부 진단표를 제대로 분석하고 받아보신 학부모님은 이제 가실 때 이러는 거죠. 선생님 저희 애가 1학년 때 사실 적극적으로 독서라든가 봉사에 많이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생기부에 조금 아쉽고 또 과목 세부 활동을 봤더니 작년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금 세부 사항에서 아이가 물론 참여를 잘 못했겠지만 아무튼 조금 너무 뭉뚱그린 멘트들을 많이 썼더라. 저희 애는 영어 독서도 했고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사항이 좀 빠졌더라. 그리고 제가 2월에 이전에 어필도 했는데 잘 그게 반응이 좀 안 돼서 좀 속상했어요, 선생님.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르고 고자질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2학년 때는 저희 애가 자율동아리나 소논문을 좀 참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지도교사가 좀 되어주실 수 있나요? 그 주제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집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친구들까지 이렇게 좀 하라고 지도의 전체적인 계획안을 같이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회장, 부회장을 못했는데 반에서 혹시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어떤 작은 역할이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칠판 지우개 당번이라든가 학교 교실에 있는 여러 가지
참여하는 부분이라든가 뭐 줄반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RNE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이거 자율 동아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율 동아리를 아마 4월 첫째 주에 마감을 할 테니 그때 신청 접수를 다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학급에는 이미 그 역할들을 다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어떤 역할에는 다 참여가 되어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두 가지만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사실 학기 초에 상담을 가시는 거죠. 그냥 뭐 잘 봐주세요, 뭐 사실 좀 괜찮은 애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실질적인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2학년 올라와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학교의 절대평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작년 입시를 치른 아이들은 일단 절대평가인 부분과 상대평가인 부분이 두 가지가 다 반영이 돼서 입시를 치렀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1 때부터 성적표 보시면은 물론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다른 형태로 나와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1학기, 2학기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교 석차 같은 게 안 나와 있죠. 전교 석차가 전혀 안 나와 있고 A인지 B인지 C인지 E인지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표준 편차, 과목 평균, 본인의 득점 원점수까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인 걸 다 확인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정량적인 평가죠. 수적으로 말해서 얘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얘기를 해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상대평가일 때는 4%가 1등급이었거든요. 근데 A등급은 이제 11, 13%까지가 A등급이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1등인 애들이 되게 이렇게 뭉뚱그려진 거잖아요. 너무 그룹이 커졌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나 영재 학교가 정원이 늘어났냐면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뭘 갖고 뽑냐는 거죠. 이게 퀘스천이고 우리의 숙제예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밑에 보시는 정상적인 평가 방식으로 이제 그 평가 내용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으시겠죠. 그래서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어, 사회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뒤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행평가죠, 수행평가.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지금 그 선생님을 하시는 분들 말씀을 실제로 들어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정말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일도 너무 많고 이제는 교사가 이제 옛날만큼 좋은 직업이 아닌 것 같다. 방학도 없고 이제는 난리 났다. 뭐 이러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과목 세부 사항에 뭐라고 써야 되잖아요. 선생님들께서. 국어 선생님은 국어를 쓰시는 거고 영어 선생님은 영어를 쓰시는 건데 선생님이 30명만 듣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잖아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고 걔네들의 사항을 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한 분이 쓰시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 뭘 갖고 쓰죠? 이 내용을 갖고 쓸 게 없잖아요. 시험 본 건데. 당연히 뭘 갖고 쓰냐면 수행평가를 갖고 써요. 수행평가 내용을 갖고 쓰고 막 앞에서 막 눈 동그래가지고 막 손 들고 쫙쫙 발표하고 막 이렇게 자기를 어필하는 아이. 그리고 쫓아 선생님 저 영어 원서 읽었는데 이거 독후감을 좀 쓸 건데 선생님 좀 봐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조금 나대는 아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이를 당연히 기억에 담아서 써주시겠죠.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몸에 좀 익혀야죠. 습관이 되게끔. 근데 이게 하나도 없으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줄짜리 과목 세부학력의 그 특기사항에 있는 생기부가 심심찮게 있어요. 심심찮게. 지금 여기 학부모님 중에 자녀분도 한 분 있어요. 걔 올해이더라고요. 올해인데 과목 세부할 때 딱 떨렁 한 줄. 열심히 참여함.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보면 너무 좀 화가 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냥 이거를 저희가 출력해서 보여드릴 수는 당연히 없고요. 위에 있는 학생과 밑에 아래에 있는 학생은 둘 다 같은 학년이고 둘 다 동일하게 올해에 있는 학생이에요. 올해가 쉽지 않잖아요. 올해의 상대평가로 절대평가가 된다 할지라도 올해가 쉬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학생은 도덕, 수학, 영어과에 대한 세부활동밖에 없었어요. 과목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떨렁 한 줄.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남. 욕 나오죠. 영어에 관심이 많고 수업 태도가 바르며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장난치냐? 진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래 학생, 이 학생도 굉장히 공부는 얘가 더 잘해요. 저희가 아는 학생이니까. 근데 여기 밑에 있는 학생들을 보시면 수학
수학과 거리감 좁히기 주제 액션 러닝을 통해 되게 구체적이죠. 액션 러닝을 통해 수학 학습의 중요성과 자기주도 학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함. 특히 자신의 수학 학습법을 소개하는 조별 시간에는 이런 게 이제 수행평가라든가 학습의 분위기겠죠? 내용 정리와 실현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타인과 의견 교류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임. 정수, 유리수 단어는 수 영역의 확장 과정에 대해 그림과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하여 설명하였고, 통계 단원에서는 설문지 작성, 도수 분포표, 그래프, 상대 도수를 통해서 통계 포스터를 작성함. 이게 제가 중간까지 읽은 얘기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고 애정이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 북한에서 왔나? 이런 느낌이 사실 좀 들 정도로 정말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대에 같은 지역구에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생기부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학교 아닙니다. 밑에 있는 학생은 연희중학교고요. 위에 있는 학생은 학교를 말씀드리면 좀 따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되게 비참한 거 뭐냐면 문제는 학부모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거예요, 언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목고 자사고의 선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내신이에요. 물론 지역광역에 해당되는 자사고는 내신을 거의 보지 않잖아요. 추첨을 통해서 지금 대성이나 이화여고나 이대고를 뽑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외고나 어찌됐건 전국고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는 이제 내신을 봅니다. 지필고사, A등급, 그리고 학업 방식에서 자기주도 학습의 방법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선발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수행평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과 세부 활동이 있었어요. 그렇죠? 교과 세부 활동이 있었고, 사실은 또 교과 세부 활동을 이제 기재를 아예 다 이거를 그 4번 항목을 절대로 하나도 노출시키지 않아야만 하는 학교들이 또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전혀 가리고 내야 되는 이런 학교 입시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 부분은 자기소개서에 다 녹아있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참여도 성실도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RN이에요. 학부모님들께서 네이버에 RN을 한번 쫙 검색을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가 있다는 사실에 좀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시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대치동에서는 R&E에 관련된 많은 컨설팅 회사들이 지금 벌써부터 특강 다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게 이제 엠베스트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R&E 특강 4회차에 37만 원이더라고요. 이런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과학 영재고 가래들, 자사고 가래들, 외고 가래들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서 1회차에, 2회차에, 3회차에, 4회차에 어떤 수업들을 할 거고 책은 필독서로 뭘 읽어와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거는 어제 오늘 생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R&E는 가고자 하는 학교가 만약에 과학고나 영재고다, 아니면은 뭐 외고나 국제고다, 아니면은 자사고다 그랬을 때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 또 학과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주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결과물의 소논문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작업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 들어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자율동아리가 이런 이름으로 뒤바꿈된 거다라고 한다면 동아리 활동란에 그게 들어갑니다. 왜냐면 과목 세부 활동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입시에서 고입에서. 그 부분을 아예 삭제하고 내야 되는 입시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교과세부 활동에 쓸 수가 없잖아요. R&E를. 그러니까 자율동아리 부분은 동아리 활동으로 원래 애들이 들어있는 동아리 말고 그거랑 이거랑 이제 조금 조율을 해가지고 쓰겠죠. 그 부분이 어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기부를 시즌에 언제 내라고 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그거를 안 내셨거나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은 당연히 있죠.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중3 탑반은 전원 100%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일반반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뭘 내시라 그러면은 잘 안 내세요. 애들도 똑같잖아요. 뭘 안 갖고 막 이런 거 똑같은데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진짜. 그 비율은 변하지가 않아요. 시간이 한참 지나도. 아무튼 40명 학생들 중에 26명이 전 과목이 다 올 A였어요. 그러니까 3학년 학생인데 1, 2학년의 그 모든 교과 성적이 올 A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대박 짜라네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과 세부 활동에 그래도 제대로 좀 써있다. 아까 보셨던 그 두 개의 비교 상황에서 밑에 칸에 해당이 되는 아이들은 26명 중에 7명이었습니다. 너무 저조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중에
RNE에 해당되는 내용이 기재가 돼 있는 애가 있냐면은 0명, 빵명이었어요. RNE 존재 자체를 모르니까. 학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RNE나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세요. 뭐 교과서 활동 쓰기도 복잡하고 이거 또 여러 가지 책임이 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에 너무나 의지를 하시는 것이 사실은 조금 불안한 요인이다. 저는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반환논술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생기부 관리, 전체적인 비교과 관리 프로그램을 이름을 반환논술이라는 컨텐츠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2탑반의 RNE 활동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우리 아이들한테 첫 시작은 뭘까요? 진로 희망사항이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입학하실 때 쓰셨죠. 그 기재사항에 학생이 원하는 진로 희망, 학부모가 원하는 진로 희망. 우리 아이들이 제일 원하는 직업을 중고등부 전체를 조사를 하면요. 1위가 뭘 것 같으세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너무 원해요, 진짜 애들이. 근데 왜 그럴까 봤더니 이유는 한 가지예요. 봤던 직업군이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직업 체험을 간접적으로나마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선생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네가 무슨 미용실에 가서 일을 해봤겠어요? 병원에 가서 무슨 일을 해봤겠어요? 아니면은 뭐 법원에 가서 아니면 외교부에 가서 무슨 일을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그냥 간접 체험이나 책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봤을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을 어려서부터 쭉 그러니까 저희 딸들 같은 경우도 둘째 딸은 그냥 보는 젊은 여자는 다 선생님이에요. 입에 뱄어요. 선생님 외숙모한테도 자꾸 선생님 너무나 선생님 많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공학자나 외교관이라는 직업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선생님, 공학자, 외교관이라는 진로 희망을 뭘 하나 딱 정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님 희망하는 직업과 학생이 희망하는 직업이 좀 상이할 수도 있죠.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2학년 때와 3학년 때가 점점 이렇게 맞춰가는 작업들을 하시면 좋겠고 그런 학생들 중에서도 합격 케이스는 당연히 있습니다. 자, 이런 학생들이 일단 되게 중요한 게 이제 RNE 활동이라는 게 오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학생들이 일단은 외교관이다 그러면 문과인지 이까지 그 다음 정의하죠. 성향 분석을. 아까 하나고 학생 그 영상 보시니까 걔가 언제 정했다고 했나요? 중2 때. 이과 문과의 성향이 다 비슷비슷했는데 자기가 그때 정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성향을 반드시 정하셔야 되고요. 어렵죠. 정하기가 어렵지만 어렵다고 해서 안 정하시면 진짜 다 애매해지는 거예요. 다 애매하고 뭐하냐 우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이과 정해서 외교관이 될 아이는 일단은 공정무역의 단점과 장점을 비교한다. 이게 이제 RNE의 하나의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는 어마무시하게 많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학생은 문과, 이과를 털어서 사실은 공교육이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 공학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과니까 빅데이터가 여는 미래의 세상 이런 주제를 하나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면은 주제를 선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자기가 같이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연구할 만한 친구 4-5명 정도를 이렇게 포섭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니고 있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5명 이상이라고 아예 공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5명 이상 있는데 5명이 다 가지 않거든요. 중간에 도태하는 애가 있고 이거를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지도교사한테 가서 이제 증빙 자료라든가 활동 계획서 제대로 했는지를 또 계속해서 이렇게 컨택해야 되는데 5명 이상이 다 가서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애들이 그거 한다는 게. 그래서 3-4명을 만나서 이제 설득을 좀 해야 돼요. 야, 이거 빅데이터가 여는 미래의 세상이라고 하는 연구 주제로 같이 나오고 이렇게 좀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이것도 학교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RN이나 소도문이나 생기부 중요성을 알고 있는 애들은 그래? 왜 하는데? 생기부에 잘 써준대. 그럼 나 할래. 이런 애들이 있고 뭐야 쓸데없이 그런 걸 왜 해? 나 동아리에 들어있어. 이런 애들이 있고 이거 누구한테 영향력 있는 거죠? 엄마죠. 아버지고. 그렇죠?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노출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4-5명, 3-4명이 협업을 하고 그 안에 잘만 될까요? 만약에 이게 소논문의 그 주제 내용 자체가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를 보겠다고 한다면 혼자 하는 개인 소논문을 받겠죠. 그렇지만 굳이 이거를 4-5명, 3-4명을 하라는 얘기는 그 안에서 분명히 갈등이 있을 건데 내용의 결과보다는 과정에 있어서 그 중요한 과정들을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는 의도가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갈등 관리, 협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반드시 이 과목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뭔가 컨설팅을 해주고 같이 지도의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첨언을 해주실 수 있는 지도교사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건 학생들이 직접 그 선생님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여름방학에 한번 이렇게 딱 리뷰를 좀 해야 되겠죠. 1년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유동아리를 하는 방식도 학교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요. 자유동아리를 아직 안 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담당 선생님하고 한번 통화를 했어요. 이 자율동아리만 담당하는 담당 교사가 따로 계신 거예요. 담임 선생님 말고.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일단은 이거는 1, 2학년 애들은 너무나 저조하다. 3학년이 돼서야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내문에 보니까 예시를 보니까 무슨 뭐 봉사 동아리, 뭐 춤추는 동아리, 미용 동아리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애매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R&D가 아닌 것처럼 보이실 수도 충분히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그런 경우 동아리 그 활동란에 그 멘트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뭐 우주해양소년단의 동아리를 들어있는데 어떡하죠?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거랑 상관없고 이거는 1년짜리 동아리, 단기 동아리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이 내용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게 바로 이제 RM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결국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학교에서 이제 택반 학생들이 이제 어찌됐건 입시를 반드시 중3이 됐을 때, 물론 뭐 전략적 일반고를 보내시는 것도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만은, 준비를 하고 일반고를 가는 거랑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일반고 가는 거랑 굉장히 다르죠. 비유를 해볼까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서 정시 치르는 거랑 똑같아요. 대입 가서.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생기부도 하고 논술 준비도 하고 교과 성적도 다 해놓고 수시도 썼는데 떨어져서 정시 쓰는 거랑, 나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는 그냥 정시로 갈래, 수능만 겁나 파는 거랑 굉장히 다른 얘기죠. 가능성 자체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어떤 로드맵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중학교는 자사고, 외고, 특목고 가려면, 과학고 가려면 내신이 중요합니다. 내신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자사고를 갈지, 외고를 갈지, 과학 영재고를 갈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관심 분야에 있어서 학습 활동을 반드시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과학고를 갈 학생은 과학이나 수학 과목에 있어서 반드시 열심히 또 수행평가라든가 참여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꼭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R&D죠. 자, 그래서 한 분야의 전문가 기질은 아까 하나고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R&D를 통해서밖에 사실은 표현될 기술들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어떠느냐? 고등학생의 이 우선순위는 이제 수상 경력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수상 경력을 사실은 고입에 있어서는 기재를 못하게 돼 있죠. 거의 다 못하게 돼 있어요. 아예 수상 경력 자체를 가리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쓰지도 못하게 돼 있고. 그러면은 뭐 수상을 안 해도 되냐,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자소서에 다 어느 수상 경력 1등 했다 이런 멘트는 못 쓰지만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반영들이 있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수상 경력이 왜 중요하냐면, 수상 경력이라고 해도 이게 이제 특정 과목보다는 모든 수상 경력이 다 열려 있어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지금 딱 입학함과 동시에 5월 달에는 각종 4월 달에는 과학 경시 대회가 있고요. 또 영어 경시 대회, 수학 경시 대회, 논술 경시 대회, 여러 가지 그 경시 대회들이 있는데, 또 성경 암송 대회, 한자 대회, 독서 토론 대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경력들이 있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수상 경력에 일단 들어갈 수 있고, 이 부분을 좀 챙겨야 되겠죠. 학과목의 경시 대회. 자,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부분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는 자동봉진이라는 4가지 활동이 들어가 있죠.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 활동. 이 4가지 영역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한양대학교 입학처에서 말하는 게, 우리는 창체를 본다. 이걸 굉장히 보고 정량적 부분보다는 정성적 부분을 보겠다. 정말 겁나 센세이션한 거예요. 내신도 안 보겠다, 수능도 안 보겠다, 면접도 안 보겠다, 추천서 안 받겠다, 생기부만 내 955명을 뽑아줄게. 대박인 거죠, 진짜. 이 올해 이렇게 뽑았고, 충분히 생기부로도 학생을 변별 있게 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있는 함축된 모든 내용으로. 자, 그리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비교문 있으셨잖아요.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 그래서 담임 종합 의견 마지막에 어떻게 쓰셨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애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느껴지는 생기부들이 있어요. 이제 중학교랑 고등학교 생기부는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고등학교에는 자격증이 하나 들어가요.
필요하다. 자격증. 그래서 학교는 자격증이 들어가서 10가지 항목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 하니까 얼마나 다들 열심히 하시겠어요. 전국적으로. 그렇다면 누구 걸 베끼거나 누구한테 코멘트를 받아서 똑같이 한다거나 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준을 잡고 나만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생기부를 만드는 게 과제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인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기부는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진로활동, 세부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과목세부활동. 항목마다 점수를 매기면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페이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되는데요. 제 다른 학부모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남다른 생기부 당연히 만드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의욕보다는 의욕을 수반한 그 실질적인 어떤 액션입니다. 그 실질적인 액션을 하기 위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타임 플래닝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몇 월에 뭘 하겠다고 하시면 정말 그걸 하셔야만 하고요.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마무리만 지으시면 당연히 이제 내년 1월 생기부를 보실 때 굉장히 좀 다른, 조금 더 나아지고 달라진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2학년, 1학년 처음 올라갔을 때 학교에서 공문이 날아오는 것들을 꼭 챙기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학기 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혹은 한 학기 동안 교과 내신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안내문이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없으시면 홈피에 가셔서 보실 수도 있는 상태고 자, 그래서 인근의 중학교 예시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 딸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내신이 있는데 중학교 이제 국어가 내신이 70, 수행이 30. 여기서 영어 과하고 과학 과목은요. 수행 평가가 무려 40%씩이나 차지를 합니다. 얘가 만약에 영어 내신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만점을 받았어도 A가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에서 좀 얘가 놓쳤거나 나는 좀 소극적에서 발표를 좀 덜 했거나 내용이 좀 그렇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 요만큼 조사해보라 그러면 이만큼 조사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얄팍하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발표도 많이 해야 되는 게 맞고 자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수행평가를 뭘 할지도 다 주제를 이미 주셨어요. 그게 다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각 과목 선생님들께서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거에 대한 평가표라든가 분석표를 내시오. 이제 이게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휘사전을 만들어라. 그리고 경험 글쓰기, 사회문제, 생각 말하기. 그리고 사회는 뭐 한국사 준비.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체 과목이 쫙 나오더라고요. 수학은 수행평가가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평가할 내용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 세부능력 R&D는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의 차이점.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미용사를 되고 싶어 해요. 미용사. 저는 찬성이에요. 미용사 되고 싶어 한다고 해서 좋다 그랬고 미용사가 되되 의자 2개짜리 하나짜리 말고 가능하면 의자 10개 이상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선 너가 경영이나 사람과 같이 일하는 거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엄마도 엄청 헤매고 있지만 너가 좀 이런 과정들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경영경제랑 관련이 있으니까 공정무역과 자유무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R&D 주제를 던져줬죠.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율활동은 학급의 석이라든가 게시판 관리라든가 학교에서 판매 장터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회사부 회장이 아니더라도 그 역할만으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 생기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 전시회에 참여했다든가 학교 축제에 부스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그 동아리 활동에 적극 참여함, 학생들과 유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원활하게 활동함 이런 얘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봉사활동은 그 증산역에 이주학원 1층에 있는 구딜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장애우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옷 정리하는 그런 것을 이제 주기적으로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진로활동은 직업 탐색 노트 이게 참 중요하죠. 직업 탐색 노트를 한꺼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이나 진로활동을 할 때마다 조금씩 킵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내는. 자 그리고 공통 독서 활동은 여러 가지 영역의 이 책들을 읽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일하다 엄마다 보니까 집에서 책 뭐 읽어 언제까지 읽어 이걸 잘 못하는데 이제 저희 곽진숙 그 바나누스 선생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시잖아요. 책 어디까지 읽어라. 근데 그 내용의 필독서 라인은 사실은 예술, 경제, 인문, 과학, 수학 이런 전체 영역을 다 고루고루 균형 있는 어떤 독서 라인을 잡은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오라는 숙제가 있을 때 야, 박사님 책 읽어 주말 거지 엄마랑 같이 이렇게 해서 숙제를 해오는 식으로 지금 세워져 나가고 있고 그 다음 과목이나 진로 발전된 부분은 또 3번 정도
자, 그리고 뭐 교내 경실은 수상 경력 이렇게 계획을 쭉 잡고 있습니다. 이거를요, 애가 혼자 하나요? 말이 안 되죠. 이걸 누가 어떻게 혼자, 어머님들이 지금 중2 때 이거를 하실 수 있으셨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독후감성으로 했더니 저희 그 담당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가 너무 쓰기 싫어가지고 한 달 반 동안 안 쓰고 제가 꼭 써야만 하는 독후감이었어요. 활동 계획서였는데 중2 때 저만 꼭 써야 되는 거였어요. 제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쓰기 싫어가지고 도망 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어떻게 이걸 애가 하나요? 혼자 절대 못하고 이거에 대해 의미 부여를 해주시는 것이 학부모님들의 몫이고 그것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좋게 유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학부모님의 어떤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 끝난다면 제가 또 간담회 질의응답을 좀 하게 될 거고요. 자, 우리 논술 담당하시는 반환논술의 박진숙 선생님 나오셔서 이어지는 내용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박진숙 강사입니다. 제가 학부모님들을 직접 뵙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처음이어서 사실 지금 굉장히 긴장되는데요. 제가 중간에 말을 하다가 잠깐 멈칫거리면서 잠깐 제가 준비해온 이 자료를 봐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저희 학원의 반환 논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저희 반환 논술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저희 반환 논술 같은 경우에는 독서와 글쓰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 활동을 중간중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 활동이 결과적으로 생활 기록부에 잘 기재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아직은 진로를 탐색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이 뭐가 되고 싶은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기간이고요. 학생들과 함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진로와 맞게 또 자신이 멘토로 삼고 있는 멘토를 한번 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앞으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2학기 정도가 되면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도 생기부가 무엇인지, 생기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년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 되면 학생들이 1년 동안 자기가 했던 학교 생활이나 동아리 활동을 스스로 정리해보는 자기만의 생활 기록부를 작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실제 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연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미 거치고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진로 활동 이제 1학년 때는 진로 탐색을 했다면 2학년 때에는 자신의 진로가 완전히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진로 활동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미 3월달에 저희가 학원에서 생기부 리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기부를 리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의 생활 기록부를 한번 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가 만족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좀 더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을 스스로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넥스트로 스스로 자신의 생활 기록부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이건 앞으로 저희가 갖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생활 기록부는 역시나 학교의 생활 기록부에 그대로 기재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마지막 이 생활 기록부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입 자소서를 작성하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에는 저희가 입시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자소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면접 준비까지 저희가 논술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체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게 논술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의문점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 생활기록부에 항목이 쫙 나와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은 각 항목별로 글자 수가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글자 수가 정해져 있는 이유가 있겠죠, 반드시. 정해진 글자 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제대로 표현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 전부 다 활동은 다 해요. 그런데 그거를 기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재하는지는 사실상 학생들이 잘 몰라요. 저도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너 동아리 뭐해? 라고 하면
저 바리스타반이에요 라고 해요. 그럼 바리스타반에서 뭐 해? 그러면 야, 커피 만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이거든요. 그런데 동아리 활동 하나를 하더라도 그 동아리를 선택한 이유가 학생들마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아리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활동 사항이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느낀 점, 그리고 활동을 다 하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까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모두 들어가게끔 이 제한된 글자수 안에 작성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평소에 연습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활동한 사항을 이렇게 기재할 수가 없겠죠. 앞서서 원장님께서 계속 RME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대체 이 RME를 논술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옆에 보면 이제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주제는 예시일 뿐이고요. 자,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해당되는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선택한 주제로 학교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난 후에 저희는 논술 수업 시간에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보고서는 총 2가지 양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활동 보고서인데요. 활동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누구와 또 어떤 주제로 언제 만나서 활동을 했는지 작성을 하는 거고요. 활동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만나서 활동할 때마다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3번이 될 수도 있고 5번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그 팀마다 활동 보고서는 장수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날 어떠한 준비 사항을 가지고 무슨 활동을 했고 또 오늘 활동한 후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활동 보고서가 시간 순서대로 쫙 모아지면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RME를 했는지 그 활동 과정을 선생님이 파악하시고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사인을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번째는 자, 이렇게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에 활동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개인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럼 앞에 활동 보고서를 썼는데 왜 또 개인 보고서를 써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개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생활기록부와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같은 팀에서 활동을 한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역할이 똑같고 개개인별로 느낀 바가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 보고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항목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일단 주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조는 나는 어떠한 주제로 활동을 했는지 이것은 학생들의 진로와 관심 분야와 연계된 거기 때문에 진로 활동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번째에는 자, RME 활동을 하면서 나는 그 팀에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활동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과 세부 능력 사항에도 얼마든지 기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3번째에는 아무리 마음 맞는 친구와 함께 하더라도 중간에 하다 보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오히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작성을 함으로 해서 그 학생의 인성이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인성 영역에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4번째, 자, RME 활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느꼈고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 내 진로와 얼마만큼 다가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 방향을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 방향은 자연스럽게 RME 활동 자체가 스스로 시작을 해서 스스로 조사하고 결과를 얻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에 대한 결론을 작성함으로 해서 이 결론은 앞서 주제 자체가 진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입을 지원할 때 내가 이 학교를 지원하게 된 동기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RME를 직접 학교 친구들과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 논술 수업 시간에 함께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보고서 활동 사항은 학생들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함께 공유해서 저희가 보실 수 있게끔 진행을 할 건데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논술 수업 시간에 RME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생활기록부 교육은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학생들과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생활기록부를 리뷰를 해서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생기부를 통해 자신의 학습 방향과 입시 방향을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한 2주 전부터 논술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RNA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같이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초반에는 RNA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그게 뭐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RNA가 뭔지 설명을 해주니까 그걸 꼭 해야 되냐? 그거를 왜 굳이 우리가 지금 시험 기간에 해야 되냐라고 또다시 묻더라고요. 그래서 RNA를 한번 하게 되면 그것이 생활기록부에 교과 세부 능력, 인성 영역, 종합 의견 여러 가지에 다 작성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그 다음 주에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미 주제도 정했고 친구들도 다 섭외를 했고 그리고 2명의 친구는 이미 학교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몰랐을 때에는 이걸 왜 하냐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뭔지 알려주니까 꼭 필요한 걸 알고 이제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에 저도 조금 많이 놀랬고요. 네, 우리 학생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더 이제 이걸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논술 수강생들은 여기 두 번째 주제 선정까지는 본인들이 스스로 지금 한 상태고요. 주제는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진로와 관심 분야 내에서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독서가 또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R&D를 하는 데 있어서 독서, 여기 책을 왜 또 읽어야 되지? 라는 의문점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R&D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주제에 맞는 책에서 가장 많은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독서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교내에서 활동을 하고 난 후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저희 논술 수업 시간에 함께 첨삭을 하고 리뷰를 해서 생활기록부 양식에 맞게끔 저희가 첨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책 읽은 것에 대한 리뷰도 진행을 해서 학생들 독서 활동까지도 저희가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R&D 활동하고 독서 활동하고 그것을 저희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도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 학부모님들 다들 구글 드라이브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또 아버님들이 언제든지 학생의 드라이브로 들어가시면 학생이 작성한 거 그리고 또 저희가 첨삭해준 내용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봐주시면 학생들이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저희 논술 수업의 연간 일정을 월별로 한번 쫙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아마 제일 마지막 페이지이실 겁니다. 네. 저희가 월별로 학생들이 R&D를 어디까지 하고 또 독서활동은 뭐를 했고 봉사활동은 이번 달에 몇 시간을 했는지 언제 했는지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매 월별로 학생들이 읽은 책 그리고 봉사활동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양식은 드라이브에 현재 올려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얼마 정도가 되겠죠. 이번 달에 읽은 책 봉사활동 한 거 기재를 하라 라고 하면 학생들이 기재를 하고 또 부모님이 함께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것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가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부모님의 제가 꼭 부모님이 해주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학생들이 R&D 활동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매월 읽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주기적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안은 굉장히 열심히 적고 다 기록을 했어요. 저희가 논술 수업 시간에 8월달이 되면은 그동안 활동한 사항을 시나리오로 생기부 시나리오 작성을 할 건데요. 학생들은 이것을 작성을 해 놓으면 우리 부모님께서는 역시 드라이브를 통해서 이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내용 보신 것을 바탕으로 학교 선생님께 우리 아이가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생활기록부에 잘 기재가 될 수 있게끔 면담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부모님의 역할이 제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느낀 게 최근에 그 중학교 3학년 논술 수강생에게 생활기록부를 거뒀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교과 세부 능력 사항에 그 위에는 세 줄이 있었잖아요. 그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은 단 6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 없음. 네. 해당 사항 없음. 전 모든 과목에 세부 능력 사항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해당 사항 없으면 6글자만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생한테 물어봐도 자기는 모른다. 왜 그렇게 선생님이 쓰셨는지.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도 모르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께 연락을 하시겠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학생이 와서 얘기하기를 엄마가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중학교 3학년 때는 정말 잘 써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학생이 지금 굉장히 속상해 하면서도 3학년 때는 잘 써주시겠다고 했다면서 지금 3학년 이제 중3 1학기 때 이제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학생한테 조금 냉정하게 그거는 돼봐야 한다. 너 나중에 확인해봐야 된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학생이 직접 선생님한테 저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말을 하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꼭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의 수업 내용을 저희가 쫙 정리하고 관리하고 부모님이 함께 보실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마련을 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1년 동안 활동을 하면 이렇게 생기부를 관리해보지 않은 학생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학생만이 하는 게 아니라 활동은 학생이 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저희도 있고요. 또 그것을 보고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학교에 같은 목소리로 보내주신다면 우리 학생들은 더욱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라운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